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클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의 대한민국 누가 구할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좌파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오늘 방송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며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나라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파키스탄의 패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제44대 대통령 출신의 오바마와 국무장관 힐러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솔 알린스키는 급진적 좌파학자이며 대중선동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사상적 영향으로 여러가지 사회 문제와 노동운동 또 7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인들은 물론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꾸는 좌익 사상에 물든 인간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런 사회주의 신봉자들이 현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국힘당에도 숨어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솔 알린스키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완성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좌파 운동권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는 의료 서비스 분야의 통제입니다. 어느새 도래한 100세 시대에 전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의료 시스템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정착되어 있어서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인데 굳이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부가 의료정책을 쥐고 흔들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빈곤입니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통제하기가 보다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공급해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역시 빈곤층 서민들이 영원히 돈을 모을 수 없도록 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월세나 근근히 내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류의 대출을 규제해서 서민들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고 알량한 정부 보조금이나마 감지덕지하게 국민을 길들인다. 네 번째, 총기 규제. 정부에 대항하여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경찰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온갖 특혜와 처우를 개선해 주어서 오직 정부에 충성하게 한다. 주말마다 광화문에는 일반인보다도 경찰 동원 인력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변화된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 삶의 주요 부분, 음식집 수입 등 그런 것을 통제하라. 특히 주택 관련 세금을 올려서 통제하기 껄끄러운 중산층을 모두 서민층으로 강등시키면 그만큼 저항 세력이 줄어든다. 교육, 읽고 듣는 것, 신문, 방송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도덕, 종교, 교양 등 보편화된 사회 통념적 사고방식을 통제하라.
전교조를 통해서 사상 교육을 시키고 사회주의 전사로 키워서 부모 세대와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킨다. 언론을 통제해서 정부 정책 홍보를 강화시키고 국민의 원성, 진실과 정의, 한거와 외침을 무시하거나 가짜 뉴스로 매도해버려라. 7번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시켜라. 전광훈 목사의 태극기 집회와 같은 우파의 정의로운 의사표시와 시위를 코로나19와 연결시켜서 반국가적, 반사회적 불법 집단 행동으로 매도해버리고 탄압을 해라. 8번 계층 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그렇게 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워진다. 지금 소개해드린 솔 알린스키의 사회주의로 가는 8단계 정책이 현재의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매우 속도감 있게 실천되고 있으며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음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 부자들은 투자를 않고 은행에서 돈을 모두 꺼내서 국외로 도피하고 실업의 고공행진과 함께 경제가 붕괴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치솟는 물가 인상,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는 급변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손가방에 돈을 가득 넣고 가야 겨우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파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부당한 누명을 쓴 채로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신 가운데 현재 청와대에는 어느 괴뢰 집단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자가 불법적으로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으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꼭두각시가 되어서 사회주의로 가는 8단계 정책 완성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제2의 IMF 사태 직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1년 반이 넘도록 손발이 묶인 채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건수는 무려 130여 건이나 되는데 이는 20대 총선의 10배나 되는 건수로서 6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철저한 수사는 전무한 상태이고 오직 인천 연수을과 경남 양산을 두 곳의 재검표 과정에서 배춘입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이발이 투표지 등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그 촬영 자체를 못하게 하고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면서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는 스스로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증명하고 있고 또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의 현 시점에서 당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준석은 이제 명확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4.15 총선 부정선거의 모든 의혹들을 음모론이라고 반박할 자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말해보라. 배춘입 투표지는 어떻게 나온 것이며 일장기 투표지, 불법 인쇄된 이발의 투표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투표하면서 나오게 되었는지, 재단이 잘못된 투표지, 럭비공 모양의 투표 도장, 신권같이 빳빳한 접히지 않은 불량 투표지 등은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한번 해명해보라. 천하가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 당신의 입장이라서 당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라면 자신이 먼저 큰 소리로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청와대를 향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선거가 끝난 지가 1년 4개월이 넘었는데도 선거 무효 소송권에 대한 아무런 결과도 내놓고 있지 않는 대법원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호통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와중에 할 일은 안 하고 개인 택시 운전 면허 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러한 총각을 다투는 중요한 시국에 봉화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한테 머리 조아리는 일이 제1야당 대표가 해야 될 급선무인가? 노무현 표매를 제지하기에 앞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과 우파 유튜버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는 이준석 자신과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 등 반국가적 행위자들을 고발하고 제지해야 되는 것 아닐까? 청와대와 민주당 눈치나 보고 강력한 대권 후보자들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준석의 이중성과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 우파 국민들은 실망의 수준을 넘어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가 수없이 많이 차고 넘치도록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은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대로 모든 정책을 내려놓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정치판을 떠나줄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정선거의 모든 의혹을 확실하게 밝히고 공정치 못한 사전선거 제도를 폐지하고 수개표에 의한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그 자리를 양도하고 물러나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파 국민들과 나의 입장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프랭크남시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루기를 염원하는 저의 기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